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는 당장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에서 특허법을 강의하는 특허법 한 큐에 끝내다 박규민 변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나지혜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1기로 합격한 김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조민석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더 재밌고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2부 OX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OX 밸런스 게임은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고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재미와 도움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스터디는 필수다? 하나, 둘, 셋. X 2명에 O 2명 나왔습니다. 먼저 김종윤 변호사님부터 왜 X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스터디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수험판에서 동료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뭐 서로 너무 견제를 해서 기싸움을 한다든지 너무 친목 도모만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긴장감 있는 스터디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구하는 것부터가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저 같은 극내향인들은 그냥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근데 좀 스터디 했던 동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재밌게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저는 O예요. 저는 왜 오냐면 저는 이제 스터디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스터디가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라든지 공부 방향 이런 게 뭐 틀린 방향이 아니라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 수강생들 분들을 스터디로 만들어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찾을 수 있다면 잘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O를 골랐는데요. 정윤 변리사님 말씀처럼 스터디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친목 위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종합반을 하면서 스터디를 구하기도 쉬웠고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좀 의지박약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잘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끝까지 잘 완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O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답안지의 분량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석 변리사님부터. 뭐라도 좀 써야 점수를 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 이번 시험의 문항별 점수를 봤을 때도 1번 문제를 8페이지를 할애했었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굳이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좀 손해니까 쓸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분량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인 만큼 남들보다 더 나은 답안지를 쓰는 게 중요한데 가장 평가하기 쉬운 요소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올해 시험에 3과목 다 20페이지 넘게 쓰기도 했고 아무래도 양을 많이 쓰는 게 들어가는 내용도 많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또 조잡하게는 쓰면 안 되니까 답안지 양을 늘릴 때 목차를 늘린다기보다는 목차 안에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쓰는 것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넘었으면 다 2권 이상씩 쓰신 건가요? 특허법은 딱 20페이지에 끝났고 나머지는 2권씩 썼습니다. 이번에 한 권의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로 늘었잖아요. 전에는 이제 2권씩 쓰는 게 좀 당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한테 좀 강조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배점에 맞는 분량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점에 맞는 시간으로 좀 나눠서 공부하기를 좀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6점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6점이면 그 점수에 맞는 시간 동안 내가 몇 페이지 제한을 두지 않고 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분량이 적게 좋은 점수를 합격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확률적으로 분량이 높았을 때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O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O를 들었는데요. 저는 수험생 때는 사실 분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강사가 되고 나니까 민석 변리사님 말씀대로
뭐라도 쓴 분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 분들께 꼭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써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분량을 많이 쓰신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별도로 만들어두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정윤 변리사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서브노트는 아니고 오답노트를 기준으로 오라고 답하기는 했는데요. GS를 써보면 아시다시피 인간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수를 줄이는 게 득점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노트를 따로 만든 거는 아니지만 기본서 앞에 비는 페이지에 포스트잇으로 실수하는 부분을 다 적어놓고 아니면은 뭐 제가 헷갈리는 목차들을 다 정리해서 둔 다음에 GS 전에 한 번씩 읽고 시험을 보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이 해서 득점을 많이 받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서브노트라는 게 단순히 요약해서 암기용으로 만드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틀렸던 거 오답노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전형적인 이제 목차틀 같은 걸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노트에 GS 시간이나 미리 공부할 때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두면 시험장에 이제 교재를 들고 가지 않고 그 노트 한 권만 딱 들고 가서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하는 분들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사가 돼서도 강사들의 역할은 이제 수험생들의 시간을 좀 아껴주려고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중요한 거를 좀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다 열심히 뭔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새롭게 뭔가를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강의를 듣는 것과는 좀 다른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뭔가 새로운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기본서에 이제 각각의 강사들의 좀 좋은 것들을 취합해서 단권화하는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장에 갈 때는 그냥 기본서 하나만 있으면 박규민 것도 있고 뭐 한승준 변호사님 것도 있고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권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강사 2명이 다 X를 골랐는데요. 저는 양을 늘리지 말자라는 의도로 X를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답노트에 대해서는 저도 O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 강사가 제공한 자료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드는 자료는 비추천드리지만 오답노트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수험생 때 틀렸던 것들 있잖아요. GS를 하면서 맨날 누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았으면 좋겠고 직전에 눈에 바르고 싶어서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실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직전에 넣으세요 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보다가 실수를 하나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놓치는 것들은 정리를 따로 해두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안지를 쓸 때 글씨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채점을 하시다 보니까 뭐 글씨가 좋으면 쓰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시험이 흔히 말하는 왁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것도 같고 글씨를 꼭 잘 써야 된다는 아니지만 읽는 사람이 짜증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O를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O를 들었는데요. 두 분 지금 뭐 영상에 올라오는 것처럼 두 분의 답안지 보시면 글씨체가 정말 좋아요. 글씨가 정말 좋고 사실 그 글씨체에서 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씨체 좋은 답안을 봤을 때 잘할 것 같다. 고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글씨체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O를 골랐는데요. 강사가 되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답지를 한 번에 한 20권 정도 채점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분들께 정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편애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권 남짓 보는데도 이렇게 글자 예쁜 분들 보면 더 잘 읽히고 기분이 좋은데 1000권 넘게 채점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글씨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글씨는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글씨 자체의 아름다움 보다는 글씨의 그 통일감
그리고 그 답안지를 얼마나 좀 안정감 있게 균형 있게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은 사실 글씨체 안 좋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 분들 중에 좀 글씨체가 안 좋아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데 글씨체를 보면서 제가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좀 했던 조언이 우리가 글씨체가 안 좋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목차를 가독성 있게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법 전문 같은 경우는 숫자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좀 숫자를 활용한다든지 결론이 좀 눈에 띄게 잘 보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글씨체가 안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극복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안 작성 관련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저희 학원 게시판에 가면은 나지혜 변리사님이 올리신 그 답안 작성 팁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지혜 변리사님께서 다음 질문 이어나가 주세요. 네,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터지는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험생활 도중에 연애를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작년에 좀 더불어서 올해는 다들 좀 긍정적인 것 같네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연애를 안 해서 오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 30까지 되니까 그 수험 기간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들 그러기도 하고 주 1회는 쉬기도 하는데 옆에 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를 들었지만 뭐 고시판에서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있는 사람 없애지 말고 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연애가 있고 좀 불안을 가져다 주는 연애가 있거든요. 각자 이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도사 같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타입이어서 저는 수험생활 때 연애에 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길고 힘든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불안을 주지 않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충분히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을 들어서 다 만장일치로 오가 되었는데 저도 연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애가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도 될 수 있고 에너지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민석 변리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을 주는 연애를 하다 보면 받는 에너지도 있고 또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을 좀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5개의 OX 밸런스 게임을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히든 질문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공부할 때 합격할 것 같았다? 자, 하나, 둘, 셋. 사실 오라고 들긴 했지만 저는 이제 매일 일희일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합격할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잠에 들기 전에 갑자기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리사가 되지? 내가 합격하면 이 변리사 시험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다가 또 다음날 되면 나 아니면 누가 붙지? 또 이런 생각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붙어야지. 나 아니면 누가 되겠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O를 들었습니다. 저도 O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망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면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이왕 시험을 준비한 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나는 무조건 된다. 나는 진짜 향후 2년 내에 변리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다짐을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박규민 변리사님께 저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상담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험장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득 시험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찢었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예스여서 O를 들었는데요. 저는 기득 때까지도 사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고 시험장을 나오면서도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30대는 좀 더 독하게 하고 저를 약간 궁지에 몰아넣듯이 공부를 했는데 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보다는 더 공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하는 공부구나라는 거를 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깨달아서 올해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험장 나오면서도 GS 쓸 때랑 딱히 다르지 않아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험 자체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되게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날 떨어뜨려도 내가 할 말은 없다 마음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5대5였어요. 수험 기간 내에는. 이제 시험 직후에 둘째 날에 이제 민사소송법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대형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불합격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괜찮지만 그 시험에서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붙일 수 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민석 변리사님은 엄살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민석 변리사님을 5월에 같이 수업을 하면서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를 쓴 8회 내내 정말 이분 합격하실 것 같다.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아까 운과 뭐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운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살이 심하신 편인 걸로. 그럼 OX 밸런스 게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갓 합격한 61기 변리사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올해 62회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따뜻한 조언이나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는 당장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합격을 하려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차가운 말이겠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체험한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독하게 그리고 엄하게 본인을 다스리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수험생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저와 나지의 변리사는 학원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3월에 꼭 학원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1기 변리사님들과 함께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